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2월 한 달 코스피가 너무 달렸을까요? 다음 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잠시 좀 숨 고르게 들어간 모습일까요? 하반기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해보고요. 국내 투자자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하반기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모시게 된 것 같아요. 한 넉 달 만에 뵙게 된 것 같은데 올해 초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국내 증시를 좀 주목하라. 예. 네, 말씀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상승세가 정말 가파르고 특히 한 달 동안 상승폭을 보면 좀 빠르다. 예. 많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예. 올해가 6월 말까지 우리 코스피가 전년 말에 비해서 28% 올랐습니다. 네. MSCI 선진국 지수보다도 이머징 마켓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세계 평균이 한 9.1% 상승했거든요. 네. 우리 주가가 한 3배 상승률로 보면 더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올해 우리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이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코스피가 S&P 500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과거에. 예. 그런데 최근에 급등하면서요. 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통계적 기법으로 소위 호드렉 프레스코트 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 이제 추세를 구하고 그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걸 따지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한 추세에서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만은 14% 정도 2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단기 상승이 너무 빠르다. 어느 만큼 조정을 거쳐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조금 조정 국면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면은 코스피가 S&P보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S&P 500 상대 수익률하고 상관계수를 구하면은 0.83 정도 나와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보니까 얼마죠 이게? 지금 96이네요. 460 이렇게 나오거든요. 110까지 근처까지 여전히 갔지 지금 않습니까? 낮은 상태인 거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이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은 투자하시는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계속 가는 장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조정을 거쳐야 좀 다지고 간다는 표현도 할 정도인데 그럼 조정이 얼마나 가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천 이하로 잠깐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시간도 길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경제가 나쁘지만은 그래도 어제 6월 수출 보면은 수출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소비 심리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소비 지출은 아직 늘어나는 조짐은 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서히 소비도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1분기를 저점으로 아마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금리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2022년에 한때 은행 1년 만기 정기 금리가 5% 간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 2.5% 안팎이죠. 그래서 은행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기대, 그다음에 증권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면서요. 아마 상승세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제가 좋지 않다고 표현하셨네요. 조금 전에. 경제가 좋다 나쁘다는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걸 발표하고요. 한국은행에서 GDP라는 걸 발표하죠. 그런데 GDP가 1분기에 그 전년 동기 대비 0.0%. 그런데 아마 4분기에는 1.6% 정도 저는 증가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세요.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발표해요. 그게
1월까지 떨어졌다가 예. 4월까지는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5월 걸 보니까 다시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선행지수 어제 잠깐 떨어졌습니다만 선행지수는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행지수가 상승하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거든요. 예. 네. 그런 지표로 경기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예. 갖게. 이제 실제로 네. 나아질 것인지 네. 심리지수는 많이 개선됐거든요. 네. 예, 우리가 한국에서 매월 그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지난 6월 보니까 108.1이었어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심리가 실제로 소비 지출로 이어질 것인가. 혹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 사람들의 부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여의도 이렇게 증권가라든가 밤에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뭐 예. 밤에 다닌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늦은 시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맥주도 하고 좀 이전보다 분위기가 좀 활기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소위 부의 효과라고 그러죠. 네, 네. 예, 주가가 상승하면은 뭐 가지고 있는 돈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실제로 심리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요. 네. 예,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 소비도 개선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소비 심리 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저평가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전에 한참 전에는 이제 우리 증시가 좋지 않다라고 닥터 둠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코스피 저평가됐다는 말씀 많이 해오셨는데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세요. 예, 코스피를 평가하는 방법은 네. 방법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네. 저는 명목 GDP가 장기적으로 명목 GDP. 예, 장기적으로 네. 평가합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명목 GDP하고 거의 같은 상승 추세를 보여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네. 우리 명목 코스피가 명목 GDP에 비해서 24%나 저평가됐어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저평가됐습니다. 제가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제가 명목 GDP 2.9% 명목 GDP라는 건 실질 GDP에다가 네. GDP 디플레이터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거든요. 네. 아마 실질 GDP는 올해 0.9 물가 상승 2% 네. 이 정도 고려하면 명목 GDP가 2.9% 성장할 텐데요. 네. 네, 그러면 적정 코스피가 한 3,26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많이 갈 여력은 없어 보이네요, 당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200 갈 때까지는 주식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올라봐야지 한 5% 안팎 이 정도 다들 여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좀 미리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다시 그 수정 전망이 나오는데 네.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4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3,260을 보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요? 중장기로 보면 상승 추세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5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2030년 이야기죠. 예, 그런데 제가 우리 그 명목 잠재 성장률이 추정해 보니까 한 3.8% 정도 나오거든요. 네. 뭐 그렇게 고려하면은 뭐 5천까지는 가기 힘들고 한 4,040 정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네. 그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뭐죠? 그 상법 개정안이 예. 통과가 됐습니다. 예. 물론 뭐 집중투표제 이런 건 나중에 논의한다 그러고 일단 3% 룰도 예. 통과가 되고 다 지금 된 상태예요.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상법 개정안이 되고 나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저평가됐던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게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아니면 미리 선반영을 했을까요? 예, 호재는 호재입니다만 네. 아마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미리 반영돼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네. 예, 앞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저께 애국계 관련 뭐 이코노미스트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 한 분이 최근에 바로 저도 그 미국 다녀왔습니다만 그분도 미국 가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설명회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고요. 진짜 계획된 대로 되느냐. 네. 예, 그리고 한국의 환율도
앞으로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 국내 투자자들은 미리서 반영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하긴 하고 아마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식을 살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일단 워낙 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런 그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걸 다 보고 했을까요? 네, 외국인들이 또 있을 것 같고. 작년 8월부터 네. 올 4월까지 많이 팔았죠. 네. 네, 그런데 5월, 6월 지금 꽤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사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네. 네, 그리고 한국 경제력에 비해서 원화 가치도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환율이 한때가 1,48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1,350원대 네. 뭐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뭐 이한 달러, 엔 달러,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걸 평가해 보면요. 네. 지금도 한 13% 정도 저평가됐어요. 6월 말 기준으로 예, 제가 뭐가 저평가됐다가 우리 원화 가치가요. 원화 가치가 예, 적정 수준이 한 1,18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만큼 원화 원화값이 비싸야 되는데. 예, 더 비싸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외국계 아까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많은 외국인들이 환율이 1,350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대요. 꼭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350원 밑으로 안정되면은 한국 주식을 많이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 강세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차익을 많이 얻고 나간다는 그렇죠. 뜻에서 관심이 더 많아진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네. 뭐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사면 우리 주가도 오르고 네. 또 저 한 차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환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 2,000이 아니고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 3,000대니까 한 2,000을 남겨두고 있는 건데 아까 3,260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어떤 증권사에서는 뭐 4,000을 목표가로 이제 하는 곳도 있다 하셨는데 5,000은 2030년에는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건 이제 기대치고 목표치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장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주가는 기업 실적이 반영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 주가 지수라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명목 GDP가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별 기업은 그 기업의 실적이 결정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주가 5,000 가려면은 명목 GDP가 많이 늘어야 되고요. 기업 실적이 개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죠. 그리고 외국인 자금도 유입돼야 되고요. 그런데 우선 지금 자금 유입 은 훨씬 좋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자금 유입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목 GDP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대 대통령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 성장률이 재직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워낙 이제 GDP가 낮을 때니까 팍 올랐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렇게 외국도 다 그렇지 않나요? 조금씩 아니요. 안 그런가요? 미국 같은 데는 장기적으로 2%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는 한 10%. 80년대는 10%에다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선거 공약 때 3% 성장 목표를 내세웠거든요. 3% 성장하면 처음으로 성장 계단이 올라갑니다. 꺾이다가. 그런데 전환부, 한국은행, KDI 추정해 보면 앞으로 5년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1.8% 정도 나오거든요. 3% 사실 쉽진 않은 거죠. 성장률이 3%가 되면은 코스피 5,000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를 올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우선 그 실질 GDP가 올라야 되고요. 실질 GDP가 올라면 우리 노동이 증가하든지 그다음에 자본, 우리 대기업들이 혁신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든지 그다음에 우리 생산성이 대폭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 하나 나오면 되죠. 우리 GDP가
뭐저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달러 아닙니까? 우리의 거의 몇 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회사가 하나 나오면은 우리 GDP 껑충 뛰고 주가도 급등할 수 있죠.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100조 AI 간민 협조해가지고 AI를 그렇게 육성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성장 계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제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기업 가치를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또 지금은 풍부하게 주식 시장으로 들어왔지만 좀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실적이 좋은 기업은 나중에는 살아남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잘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철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목표 주가 3,260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게 올해 28% 올랐는데 한 5% 정도 되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주가 지수 자체보다는 올해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보다 정말 옥석 가리기 이게 올 하반기 내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별로도 잘 골라야 되지만 종목별로. 네, 그런데 저는 뭐 지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PER, PBR이 낮으면서 배당을 5% 이상 주는 회사들을 이런 회사에 PER하고 PBR이 얼마예요? 낮으면서. 예를 들어서 통신주 같은 게 뭐 PBR 0.56배, 그다음에 PR도 5, 6배. 요새 오늘 저 자동차주도 또 올랐습니다만 이거 뭐 간세 효과 뭐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이 많습니다만 이런 자동차 주식들도 뭐 PBR 0.56배, PR 5, 6배. 그런데 배당 수익률은 5%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는 거를 골라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요즘 보면은요 섹터별 상승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목을 옮겨가면서 연쇄적으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순환매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경기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SK 하이닉스가 오르다가 오늘은 또 SK 하이닉스 떨어지고 또 오늘 또 삼성전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환매 우리가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증권회사 근무하면서 기술적 지표에 따라 가지고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작은 이익은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이익은 낼 수 없습니다. 좋은 종목 사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게 이게 큰 부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환매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기교를 부리면서 투자하기는 일반인들은 어려울 것 어렵습니다. 같아요. 그 앞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지금 3,260까지 가는 것도 사실 조금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갈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변수를 우리가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지 좀 당장 미국 거 7월 8일 날 미국 시간으로 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중동 사태 지금 잠재적으로 위험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가 지난 뭐 한 15일 동안 갔다 왔는데 미국 소비가 위축되는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최근에 미국 S&P 500이 5,000m로 떨어졌다가 다시 6,150 근처 올랐습니다만은 그런 실적에 비해서 미국 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외국인들 또 일시적으로 우리 주식 팔면서 우리 주가도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미국 주식에도 최근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피 상승하니까 막 좋다 하는데 실제로 제 주위에서 돈 벌었다는 분 아직 못 봤거든요. 굉장히 또 속상해해서 오히려 다 같이 나쁠 때보다 더 속상해하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5천까지는 안 가더라도 4천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알겠습니다. 결국 전공법이 살아남는 지름길 아닌가 싶어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